이름도 거창합니다. 기동정찰사령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정찰사령부라는 게 이번에 창설이 된 겁니까? 근데 이제 창설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 기존에는 예. 공군작전사령부가 예. 있죠. 예. 그 공군작전사령부 휘하에 이제 북부 지역에 전투 비행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 북부 지역의 북부 전투사령부 그리고 대구에는 F-15K 기지를 비롯해서 남부 전투사령부 이렇게 해서 예. 전투사령부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 한반도가 아주 좁은데 그렇습니다. 이걸 사령부를 두 개를 나눠서 예. 남쪽 따로 북쪽 따로 할 필요가 있냐? 전투사령부는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예. 지금 현대전이 정찰 그리고 특수전 임무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기동과 정찰하는 임무를 따로 떼어서 그 사령부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예.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니, 이번에 공군이 새로 만든 기동정찰사령부는 임무가 네, 일반 전투 비행단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기동정찰사령부는 유사시 또 네. 평시 어떤 작전과 임무를 하게 됩니까? 자, 먼저 전투사령부는 전투기들을 쫙 많은 전투기들을 가지고 뭐 북한을 폭격한다든지 북한 전투기하고 공중전을 붙는다든지 뭐 이런 전투 임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그 정찰기들도 그 전투사령부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정찰기들은 그런 전투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서 정찰을 하고 감청하고 또 사진 촬영을 하고 예. 뭐 이런 그 정찰 임무 그리고 유사시에 이제 어떤 그 또 기동 임무는 뭐냐면은 특수전 부대를 태우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타격하러 가면 그 저공 침투를 해서 영변 핵시설 쪽에다가 뭐 어떤 그 특수전 부대들을 그 낙하산으로 내려주든지 예. 아니면 어제 또 쌍용 훈련 했지 않습니까? 예. 쌍용 훈련하면 우리가 상륙 부대들이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 또 특수 부대들이 들어가서 그 상륙 지점에 있는 적 어떤 그 부대들을 타격해야 되고 뭐 폭격을 유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이 기동사령부에 있는 기동 어떤 그 수송기들이 저공 침투해서 또 내려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있는 지금 보면 여기가 C-130 수송기가 있고 조기 경보기 PSI는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도 김해에 있습니다. 팀에 있고. 네. 첫 번째 그거부터 한번 보시죠. 글로벌 호크. 네. 글로벌 호크가 조기 경보기. 글로벌 호크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입니다. 예, 무인정찰기. 예. 글로벌 호크.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지 않습니까? 글로벌 호크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글로벌 호크는 아직은 이제 배치가 되지 않았고 않았는데? 2018년까지 도입이 될 거니까 그 도입되면 이번에 기동정찰사령부에 사령부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비행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비행기는 어떤 역할 듣습니까? 사령부에 배치가 되어서 아마도 남쪽에 있는 뭐 예. 김해나 뭐 이런 쪽에 배치가 되겠죠. 예. 저것은 이제 하늘 높이 한 21km 이상의 고도로 날아가지고 높이 나니까 멀리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북한 전역을 다 영상 촬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마고원, 뭐 백두산 이 정도 지역 빼고는 완전히 북한 전역을 다 촬영할 수 있는 그것도 30cm급 이상으로 그럼 평양, 네. 예를 들어서 뭐 금수산 무슨 궁전 다 촬영하죠. 다 촬영. 신의주까지. 그러면 김정은이 쉬는 소위 말하는 특각, 네. 초대소, 여기도 다 촬영합니까? 김정은이 차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볼 수가 있죠. 아, 그것을 김정은 이제 하이동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2018년까지 4대를 도입합니다. 예. 이제 한 대 한 2천억 원 조금 뭐 이 정도 하는데 4대를 도입할 예정에 있지요.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거의 김정은의 동선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김정은뿐만 아니고 이제 저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우리를 언제 공격할 것인가 그것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킬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킬체인 자산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로 예. 움직이는지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저 글로벌 호크가 북한 지역에 있는 노동 미사일을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 계속 24시간 감시를 하는 그런 예.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이 백두금강 이거는 저 감청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임무가 겹치는 겁니까? 겹치는 것은 금강이 겹치고요. 예. 뭐냐면 예전에 린다김 들어보셨죠? 그 옛날에 그 무기상 로비스트 예. 모 국방부 장관하고 뭐 연설을 주고받았던 예. 그 린다김이 바로 중계했던 무기가 바로 백두금강 정찰기예요. 아, 그러면 이 백두금강 정찰기를 중계할 때 그 연설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린다김이 그러니까 그 당시 모 국방부 장관한테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로비를 해서 이 두 무기 정찰기를 도입에 이제 중계에 성공했죠. 성공을 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예. 이 비행기가 보시면
큰 비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아 보이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예. 현재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좀 비행기가 컸다면 예. 더 많은 장비를 싣고 더 오래 날아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린다김의 로비에 넘어가 가지고 이 작은 비행기에다가 장비도 제대로 못 싣고 또 예. 오랫동안 비행기 못하는 이런 걸 샀다라는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백두와 금강이 있는데 아, 그러면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린다김도 뭐 다시 한번 잘못된 게 있는지 이거 도입 과정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두 정말 정찰기를 이렇게 조그마한 걸 갖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율곡비리 그래가지고 예. 이미 수사가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백두, 금강 이게 이제 미국의 호커 800이라고 하는 비행기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 비행기인데 임무가 다르죠. 백두는 뭐냐면은 통신 감청하는 거. 예. 북한은 이제 통신을 뭐 여러 가지 무선 통신 또는 뭐 전자통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 다 감청하는 거예요. 감청하는데 왜 백두냐? 백두산 정도까지 멀리 모든 예. 통신을 다 감청한다라고 해서 백두라고 이름을 붙였고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진 촬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백두산까지 사진 촬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렌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금강산 정도까지 거리에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우리가 촬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금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호크가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 무인 아니고 정찰기도 네. 다 북한을 감시하고 네. 여기도 감시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글로벌 호크는 미국이 사용하는 글로벌 호크는 이 백두나 금강이 가지고 있는 통신 감청 그리고 영상 촬영 이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들여오는 글로벌 호크는 이 통신 감청 기능을 뺐습니다. 아, 왜요? 미국이 최초에 한국에게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 글로벌 호크 도입 협상을 했는데 그때 예. 사실 미국이 한국을 100% 어떤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 그렇죠.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팔면서 글로벌 호크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 통신 감청 아. 기능이 굉장히 이 백두 정찰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섬세하게 다 감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는 그 통신 감청 기능을 빼고 다운그레이드를 예. 해서 영상 정찰 기능만 하는데 영상 정찰 기능도 이 금강 정찰기는 금강산 정도까지면 뭐 휴전선 넘어 한 5, 60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호크는 개마고원 지역까지 전부 다 사진 촬영이 돼요.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 예.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글로벌 호크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수송기. 네. 근데 이제 수송기라는 게 물건 실어 나르는 거 아닙니까? 물건 또는 사람을 사람. 실어나는 것이죠. 물건하고 사람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네. 왜 전투기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까? 이제 전투기는 적 전투기를 상대하고 예. 전투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죠. 전투기는 하늘에서 뭔가가 예. 보이면은 미사일이나 폭탄을 떨어뜨려서 예. 파괴시키고 예. 이런 것은 잘 할 수 있지만 전투기를 타고 뭔가 사람이 가서 예. 섬세하게 암살을 한다든지 뭔가 자료를 갖다가 훔쳐온다든지 지금 나온 장면이 이제 그렇죠. 130 예, 수송기. C-130 수송기인데 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 어떤 그 자료를 훔쳐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핵 박사 또는 뭐 김정은을 암살한다든지 그런 거 하려면 사람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평양에 특수요원을 보낸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전투기 1인승이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송기에다가 하는 것이죠. 근데 수송기 타고 가다가 네. 북한에 격추되면 어떡합니까? 레이더. 그래서 레이더는 우리 그 주변에 레이더 사이트 이제 산 정상에 레이더 기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레이더 기지는 정면 한 60도 정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레이더 기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레이더 기지는 까막눈이죠. 낮게 날면. 더 낮게 날아다니면 레이더는 인지를 못하죠. 우리가 그렇군요. 뒤통수에 우리 뒤쪽으로 사람이 싹 지나가면 우리가 눈은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렇죠. 것처럼 레이더도 자기보다 더 밑으로 지나가면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공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죠. CN-230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네. 이번에 기동정찰 사령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송기. CN-235, 이제 C-130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송기들인데 예. 이 CN-235는 인도네시아와 스페인에서 만든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지금 도입을 했고 C-130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죠. 록히드 마틴에서 예, 만들었는데 저게 나오는 건 CN-235. CN-235죠. 보기에도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비행기가. 그렇습니다. 저거는 뭐 여러 가지 절충 교육 때문에 예. 샀고 또 지금은 KFX 파트너가 바로 저 회사입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저 CN-235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파트너예요. 그래서 예. 우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대우에서 만들었던
K200이라는 장갑차를 인도네시아에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때 절충 교역으로 또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 이제 그랬어요. C-130이 개조된 MC-130을 쓰는데 저 비행기를 타면 UDT 뭐 특전사 요원들이 저 비행기를 타고 북핵 시설까지 영변이나 평양까지 침투가 가능합니까? 침투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침투를 하려면은 저공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공비행을 하다 보면 이를테면 야간에 예. 아주 뭐 시속 600에서 80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가다가 산이 갑자기 불쑥 나타난다든지 예. 바위가 불쑥 그럼 나타난다든지 추락할 거 아닙니까? 부딪히겠죠. 예. 그러니까 미리 저 지금 MC-130 앞에 있는 저 코가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지형 추적 레이더가 들어있는데 아. 저 레이더를 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를 미리미리 감지해서 예. 자동 항법 장치, 즉 야간이든 주간이든 안개가 꼈든 언제든지 저공 비행을 해서 아주 튀어나와 있는 예, 저 그렇죠. 코 부분, 예. 저게 레이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레이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뭐 아주 살짝 넘나들면서 저공 비행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바로 MC-130 버전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몇 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런데 북한도 네. 우리가 이런 특수전 수송기를 갖추고 유사시에 평양으로 특수요원을 보낼 거다라는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이 어떤 무기를 사는가를 보면 어떤 예. 무기를 생산하고 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들이 저 무기 갖고 뭐 할 건가를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면 300mm 방사포 북한이 만들면 저걸 가지고 우리 공군기지 타격하겠구나. 예상이 됩니다. 예. 북한도 남한 쟤들이 MC-130 비싼데 왜 사지? 당연히 저공 침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굉장히 막강한 건데 네. 하나 더 있네. 조기 경보기 피스아 이건 뭡니까? 이거는 많이 본 듯도 하고. 네, 지금 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예, 예. 2012년도에 우리 공군이 4대를 도입을 한 건데 이 비행기도 그러니까 이번에 특수전 기동정찰 사령부에 소속되는 거네요. 들어가야죠. 예, 예, 예. 예. 지금 저 이제 비행기 위에 있는 뭐 뾰족뾰족하게 예, 튀어나와 있는 게 있네요.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저기 다 안테나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무슨 저 굉장히 비행기인데 큰 기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뾰족하게 네. 튀어나와 있네요. 저게 바로 레이더입니다. 아. 엄청나게 큰 레이더죠. 예. 이제 저 E737이라고 하는 보잉에서 만든 그런 비행기를 군용으로 개조를 건데 E737이라고 하면 우리 그 국내선 항공기에 예. 좌석이 양쪽으로 3개씩 있는 비행기 아시죠? 예, 예, 그게 바로 예. E737입니다. 그걸 예. 군용으로 개조해서 위에다가 저 큰 레이더를 얹었는데 저기 뾰족뾰족하게. 네, 예. 저 레이더가 한 600km를 봅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적의 어떤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감시를 하죠. 그리고는 예. 이제 우리 전투기들을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조기 경보기가 북한의 전투기들이 움직이는 걸 낱낱이 다 보죠. 예. 그러면은 북한은 우리를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 조기 경보기 다 보면서 이 조기 경보기가 수십 대의 우리 전투기들을 지휘합니다. 자, 왼쪽으로는 북한 전투기 몇 대가 날아오고 있고 오른쪽으로 몇 대가 그것도 기종까지 다 알 수 있죠. 예. 무슨 전투기가 날아오고 있으니까 우리 전투기 몇 호는 왼쪽 몇 도 각도로 날아가라. 예. 또 3호는 오른쪽 몇 도 각도로 날아가고 고도는 어떻게 해서 내려 꽂으면서 미사일을 쏘아라. 다 지휘를 하죠. 예. 그런데 북한은 전혀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AN2 정찰, AN2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자공 침투해서 우리 그 후방으로 와가지고 특수전 타격한다, 예. 테러한다 하는 그 AN2 비행기는 과거에는 너무 저공 비행했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가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늘에서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AN2기가 꼴짜기로 오더라도 이 피스아이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행기가 우리 쪽으로 침투할 수가 없네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 얼마쯤 합니까?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요? 한 대 한 4,500억 원. 4,500억이요? 그래서 지금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문제는 이게 4대밖에 안 되니까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는 작전을 못 해요. 비행기 대수가 모자라 가지고. 예. 그래서 24시간 즉 AN2기가 새벽 2시에도 날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24시간 감시를 하려면은 8대가 있어야 됩니다. 8대면 얼마입니까? 4대 더 있어야죠. 지금 4대 있으니까. 아이고, 뭐 한 2조 원 더 써야죠. 그냥 좋네요. 퍽퍽 좋네요. 그러니까 이 예. 군사 무기라는 것이 또 첨단 전력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경제력이 약한 국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비행기 이렇게 막강한 조기 경보 피스아이 같은 경우에 네, 일본하고 중국도 갖고 있습니까? 있죠. 아,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더 많고 더 성능 좋은 게 있습니다. 야, 이 속상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네. 지난번에 그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에게 네. 첨단 전투기 좀 팔아라. 네, 뭐 T-50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T-50 사긴 어렵겠죠? T-50 팍파. 그건 지금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아직 러시아 공군도 실전 배치하지 않고 개발 중에 있는
최신의 예. 스텔스 전투기인데 그게 지금 뭐 북한으로 간다 이러면은 그 러시아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지금 예. 그 T-50 팍파를 인도에 수출합니다. 예. 이제 중국하고 인도하고 사실은 또 군사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국이 젠 20이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니 인도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러시아 T-50 팍파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쟁- 인도는 예. 그 T-50 팍파를 도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 북한은 지금 그 이게- T-50 팍파보다는 수호이 35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 비행기 한번 그렇죠. 봐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이 비행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야 네. 되겠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오늘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네. 김정은이 이게 북한이 만든 비행기라고 합니다. 네. 자체 능력으로 경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김정은이 이 앞에 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네. 김정은이 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행기는 비행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면 네. 꽤 전투기 생산 능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거 생산했다고 전투기 생산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뭐 전투기 독자 개발 못할 나라가 없겠죠. 이건 거의 장난감 수준입니까? 뭐 장난감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우리 그 한국이 개발했던 KT-1이라는 초등 훈련기 예. 이미 지금 개발한 지 한 20년 돼 가는데요. 그것도 이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한 성능. 아, 우리가 20년 전에 이를테면- 개발한 것보다 네. 얘가 더 못하다. 이를테면 이 정도 비행기는 예. 1930년대 수준이죠. 1930년도요? 그렇습니다. 80년 전인데요? 1930년대 미국이 만든 또는 일본이 제로센 전투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보다 성능이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대전 비행기보다도 못한데 네. 꼭 한번 누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이 비행기가 굉장히 경비행기고 가벼워 보이거든요. 네. 이런 비행기는 혹시 김정은같이 무거운 사람이 타면 혹시 조종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거나? 뭐 김정은이 몇 킬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김정은 한 명 정도 탔다고 예. 비행기가 조정이 흔들릴 정도면 그 비행기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뭐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 이제 그 북한이 이런 비행기를 만들게 됐다면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예. 이걸 자기네들 레저용으로 한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일이거든요. 경비행기 레저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북한에. 저는 이것을 전선 통제기로 쓰지 않을까. 그게 뭡니까? 정찰기. 아, 정찰기. 예, 바로 전투 현장의 정찰기. 예. 북한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투 현장의 정찰기도 다 있거든요. 예. 육군 상공에서 대대끼리 전투를 하고 있으면은 그 대대 후방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알려줘야 되겠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할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비행기는 정찰용이다. 네.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비행기는 아주 성능은 떨어지지만 네.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행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하늘을 난다는 것은 예. 지상에서 작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날틀이 독자적으로 만들 날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저거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죠. 정찰을 예.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저공 침투를 해서 물론 피스 아이가 다 보고 있겠지만 저공 침투를 해서 테러도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핵테러도 핵물질 예. 테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뛰어나지만 북한의 동향은 항상 제대로 살펴야 되겠습니다.